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많이 웃으셨어요? 저는 잠깐 울다 왔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노력 많이 해주셨죠? 자, 저는 저희 해커스 학원에서 중급반 그리고 정규반의 8-7을 담당하고 있는 표희정입니다. 자, 오늘 저하고 일단 8-7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정리하실 건데요. 일단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정리해드릴 거냐면 8-7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명심하실 거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전략, 그리고 오늘 문제 푸셨는데 그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7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문제 푸셔서 아시겠지만 지문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그 지문에서 그 지문을 읽고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질문당 문제, 그러니까 보기 개수가 몇 개 나오니까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그 4개 보기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정답으로 골라내는 게 8-7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보실 수가 있냐면 독해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뉘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일단 보시면 이렇습니다. 싱글 패시지라는 건 패시지 개수가 몇 개라는 얘기야? 1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1개 나오면서 문항 개수는 항상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2문제짜리 3개, 3문제짜리 3개, 4문제짜리 2개고,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그 5문제짜리는 딱 1개 줍니다. 총 몇 문제 나옵니까? 몇 문제? 28문제 나옵니다. 됐어요? 자, 더블 패시지 같은 경우는 패시지 개수가 2개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말 그대로 따블입니다. 그죠? 이중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중지문은 항상 5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몇 세트 나옵니까? 4세트 나와요. 그래서 몇 개? 20개. 그래서 총 몇 문제입니까? 48문제. 아까 들으셨죠? RC 총 몇 문제라고요? 100문제. 그 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는 게 뭐란 얘기죠? 요거 8-7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7은 실제로 여러분 지금 아까 한나쌤께서 손 들어보라고 했을 때 봤더니 800 이상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800 이상 넘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걸림돌이 많이 되는 게 8-7입니다. 그리고 8-7은 점차 난이도가 굉장히 세지고 있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세진다는 얘기는 내가 읽을 수 없는 지문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는데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굉장한 압박이 생기게 되는 게 8-7이고, 뭐 8-7 풀어보셔서 아시죠? 거의 뭐 멘붕이잖아. 그죠? 유체 이탈이죠? 어머 이러다가 그냥 끝나잖아. 그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다고. 요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싱글 패시지예요. 그죠? 그래서 패시지 1개 나오고 문제 요렇게 나오게 되겠다. 됐어요? 자, 더블 패시지는 지문이 2개다라고 보시고 문제 맨날 몇 개 나온다고요? 5개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4세트가 출제가 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출제되는 지문의 종류가 뭐냐면 보통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편지, 광고, 기사, 뭐 공고, 송장, 쿠폰 같은 애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해볼 수 있는 지문들 위주로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왜 제가 실용문이라고 강조하는 거냐면 실제로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받아볼 수 있는 지문 우리나라 말로 생기지 않았고요. 뭘로 생겼어요? 영어로 생긴 거야. 그게 뭐란 얘기예요? 8-7이다. 독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실용문이 중요해? 여러분, 토플 같은 거는 학문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험이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내용 일단 어때요? 정말 머리 지진납니다. 그죠? 뭐 천체지구광 이런 거 나오죠? 머리에서 막 피 나온다고. 그죠? 근데 8-7은 어떻다는 얘기야? 공부하시면 난공불락 아니란 얘기야. 그죠? 뚫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면 할 수 있어요. 8-7 때문에 너무 고민하는데 너무 고생하는데 하실 수 있다고요. 자신감을 가지셔야 한다는 얘기죠. 뭐가 정말 먼저 가지셔야 돼요? 나 할 수 있어. 나 독해 못해. 난 진짜 안 돼. 나 토 나와.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들고 들어갑니다. 자, 명심하실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럼 8-7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 LC는 너 들은 거 이해했니? 라는 파트고 8-7 같은 경우는 뭡니까? 너 읽은 거 이해했어? 이런 파트란 말이네. 그러면 당연히 뭐를 요구할 수밖에 없냐면 독해를 잘해야 돼. 그죠? 해석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독해력과 어휘력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 이런 중심을 떼놓고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같은 거 막 알려드리겠어요. 학원 다니시면 제가 막 스킬적인 요소 알려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중심이 없으면 스킬적인 요소 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독해하고 어휘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의 독해력, 어휘력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좀 보셔야 되겠냐면 일단 내가 아직은 좀 독해력이 약한 편이야. 그럼 어떻게 접근하셔야 돼요? 일단 문장 해석 연습 먼저 하시는 거예요. 단문 연습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럼 뭐 집에 뭐 토익 문제 좀 한두 개씩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법처럼 다 풀고 나서 리뷰도 문법처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문장 해석하는 연습 하시는 거예요. 그냥 딴 문제집 살지 말고 그 파트 5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야? 해석 연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그게 다 단문이잖아. 나눠가면서 뭐 하셔야 된다? 직독직해 하셔야 됩니다. 자, 직독직해가 무슨 얘기야? 직독직해는 이거야. 자,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 다르잖아. 그죠? 어순 다른데 내가 영어적으로 읽는 걸 우리나라 말로 싹 다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읽으면서 그거 나눠서 바로바로 내가 해석이 돼야 하는 게 직독직해가 되겠죠. 직독직해 연습하셔야 됩니다. 기본기 탄탄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 연습했어. 그럼 Part 6에서 조금 짧은 지문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단락을 해석하는 연습 이제 들어가시는 거고, 이제 Part 7에 들어가셔서 제일 긴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지문 해석 연습을 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런 거 들을 수 있네? 아, 그럼 선생님 독해만 잘하면 Part 7 정말 점수 금방 나오겠네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해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금방 나오진 않습니다. 자, 왜냐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Part 7에서 질문 유형별 접근하는 거, 질문별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지 그걸 아셔야 되고요. 지문 종류별 분석이 필요하다. 이거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지문 종류별로 얘는 여기 나오고 근거가 여기 나오고 이 지문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 아셔야지 빨리 공략하실 수 있겠죠. 지금 시간 없어 죽겠는데 겨울방학 이제 곧 오는데 내가 그 시간에 그거 막 하고 있으려니 시간이 너무 없어. 내가 그거 연구하고 있어? 그럴 시간 없어. 그거 누가 알려드려요? 제가 알려드려요. 그죠?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거 제가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고요.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밥을 맛있게 차리겠어. 그죠? 제가 정말 맛있게 차릴 거니까 그거 드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질문 유형별이란 건 이런 얘기네. 5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이거 다 따로따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여러분 주제, 목적, 육하 원칙, 그 다음에 동의어 정도까지 있죠? 요 정도만 잘 하신다. 요 정도 아주 많이 맞췄고 나트로하고 추론해서 조금 꽤 맞췄어. 그럼 보통 몇 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냐면 700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지금 원하고 계세요? 아니죠. 고득점 원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푸시는지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지문 종류별로 또 따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다 따로 정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메일 편지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기사글, 광고, 뭐 여러 가지 양식 같은 경우는 이 양식에 나오게 되는 표현 같은 것을 따로따로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연계 지문, 이런 것들이 지문 종류별인데 이것의 전략법, 그 다음에 접근법 자체를 아셔야지 단기간에 준비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거 알려드린다고요. 그럼 뭐 해야 돼? 미치도록 맛있게 차려진 그 밥상 내가 먹어야죠. 그죠? 먹고 나서 내가 뭐 해야 돼? 소화시켜야 돼. 그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 해야 돼? 내가 꼼꼼히 풀었던 그 지문 리뷰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장담 드리는데 리뷰 대충 하시면 Part 7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해력하고 어휘력 자체가 꼼꼼한 리뷰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일단 기본기 필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독해력하고 어휘력 가져가셔야 되고요. 이거 뭐 하셔야 돼요? 학습을 통해서 단기간에 해보겠다 이거죠. 근데 학습만 한다고 여기 앉아있는다고 점수 오르면 좋겠지만 그런 기적은 없어요.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심화시켜야 돼. 이렇게 3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Part 7에서는 이게 잘 맞춰져야지 고득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저하고 이제 2가지 정리할 거예요. 자 육하 원칙 문제하고 연계 지문에서의 1+2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에 써 있으니까 그거 정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면 육하 원칙은 Part 7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 얘가 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냐면 그냥 단어 그대로 이해하세요. 6가지 의문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게 6가지의 의문사를 사용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뭐를 물어본다 라고 보시면 되냐면 세부 정보를 물어본다. 여러분, 세부 정보를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죠. 보통 몇 개 정도 출제되냐면 48개 중에서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 유형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러운 건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죠. 6가지 의문사. 언제 해? 누구랑 해? 어디서 해? 어떻게 해? 왜 하니? 이런 질문들이 육하원칙 문제. 자, 그러면 육하원칙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를 찾으시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겠냐면 자, 별표 보이세요? 키워드 갑니다. 키워드. 자, 키워드 찾는 거 가장 중요하겠다,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자, 그럼 키워드. 자, 일단 제가 여러분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리니까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모든 공부는 이해가 기본이 돼야 하니까 자,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그 문제의 뭐란 얘기예요? 핵심 어구란 얘기죠. 왜 내가 질문에서 핵심 어구라고 불릴 만한 애가 있냐면 그 핵심 어구는 지문에 그대로 등장하거나 재표현이 돼서라도 등장할 가능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나한테 그 해당 문제의 근거의 위치를 가장 빨리 보여줄 거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살짝 동공 흔들리죠? 저 여자 뭐래? 뭐 이런 생각,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잡아드릴게요. 요거 보면 완전 빡 하고 이해 가실 거예요. 자, 이 편지에 동봉된 거 뭐야? 이렇게 들어갔네? 자, 잘 보세요. 자, 이 질문에서 요 표현만큼은 정말 핵심을 꽉 담고 있기 때문에 지문에 그대로 등장하거나 재표현돼서 나올 만한 애가 있네. 자, 같이 크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누구죠? include 좋습니다. 얘가 누구야? 키워드란 얘기입니다. 그죠? 자, 102호. 자, 저 안 들렸는데. 자, 하셨어요? 했어. 자, include. 자, 이런 게 뭡니까? 키워드예요. 됐어요? 이뿐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럼 여러분 뭘까? 자, 잘 보세요. 그럼 내가 include 키워드로 잡았죠. 그럼 랄랄라 지문에 갔어. 지문에 갔는데 그럼 어떤 표현은 지문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동봉하다, 같이 보내다, 첨부했어, 포함시켰어 이렇게 나올 수 있네요. include 그대로 들어가도 근거의 위치가 되겠고요. 여러분 뭐가 될 수 있겠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재표현이 될 수 있죠. 그죠? 제가 적어드렸어요. 필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include, sent to it, included, attached 요렇게 나와도 근거의 위치 된다고요. 괜찮으세요? 이런 거 잡으시면 돼요. 이런 게 뭡니까? 키워드예요. 자, 그래서 키워드를 좀 정리할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이뿐이라고 사실 써놨는데 제가 아무래도 보통 제가 수업에서도 항상 이뿐이라고 해서요. 지금도 이뿐이라고 나올 것 같아서 아예 같이 써놨어요. 제가 이 키워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뭐라고 부를까? 제가 뭐라고 불러요? 이뿐이라고 불러요. 그럼 제가 왜 이뿐이라고 부르겠어요? 정말 뭐하니까 이뿐이라고 부르겠어? 진짜 이쁘니까. 굉장히 무리가 있었죠? 그래요. 자, 좋습니다. 가볼게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이쁜이 잡을까? 이렇습니다. 일단, 회사, 단체, 부서, 기관명, 사람 이름, 지명, 브랜드명. 넌 정말 많이 봤어. 같이 크게 대답합니다. 이거 무슨 명사라고 우리가 부르죠, 여러분? 고유명사 쓰세요. 자, 고유명사입니다. 됐어요? 자, 고유명사. 별거 아니네. 자, 그 다음에 어떤 애들도 있으면 우선적인 이쁜이로 잡으셔야 되겠냐면 날짜, 시간, 뭐 나이, 비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뭐 별거 아니네요. 이거 뭐하고 관련된 표현이죠, 여러분? 숫자 관련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우선적인 이쁜이가 되겠다. 여러분, 이런 애들이 왜 우선적인 이쁜이가 될까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본다면 8월 2일 날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 누구? 같이 크게 대답합니다. 누가 이쁜입니까? 누구요? 어거스트 사칸. 그렇죠? 이런 애들 이쁜이 된다 이거죠. 이런 고유명사나 숫자 관련 표현은 뭐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냐면 재표현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너무 고맙잖아. 어차피 질문에서 내가 이 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는데 지문에서도 그대로 그 옷을 입고 나오면 내 눈에 너무 잘 띄어. 내가 이쁜이 잡는 이유가 뭐죠? 근거를 빨리 잡으려고 이쁜이 잡으니까 이렇게 옷을 갈아입지 않는 애들은 고맙다고요.
괜찮으세요? 이런 거 이쁜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의 고유명사나 이런 숫자 표현이 들어가 있진 않으니까요. 지문에서 답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구를 이쁜이라고 하겠다. 뭡니까? 핵심 어구. 이런 거 별거 아니네. 연습해 볼게요. 자, 이런 애들. 자, what is given for free? 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쁜이 손 들고 있어. 나라고 하죠. 자, 같이 크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자, 누가 이쁜이에요? 누구예요? free가 이쁜이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free 이쁜이 잡고서 지문에 랄랄라 가셔서 free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재표현되어 있을 수 있겠다. 재표현되는 부분이 근거의 위치가 되겠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갑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요것도 이쁜이 같이 잡을 거예요.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for which seminar is a reservation required?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쁜이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쁜이 보통 2개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누구 가실 수 있냐면 세미나 아니면 누굴 것 같아요? 아니면 reservation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요거 설명드리는 거는 우리 이쁜이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머릿속에 예상해 보죠. 여러분, 자, 어떤 세미나가 예약이 요구되니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자, 지문 내용 예상할게요. 그럼 지문에는 여러 개의 세미나가 나왔을 가능성 굉장히 많겠네? 그 여러 개의 세미나 중에서 reservation 필요한 거 몇 개밖에? 한 개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세미나 잡는 게 나을까? reservation 잡는 게 나을까, 여러분? reservation 잡는 게 훨씬 낫겠네. 자꾸 나오면 이쁜이가 안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쁜이가 성격이 보이는 거죠. 자, 우리의 이쁜이는 무슨 가치가 있어야 될까요? 그럼 무슨 가치 있어야 돼요? 희소가치 맞습니다.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이쁜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너무 자주 나오면 이쁜이가 안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질문 갑니다. 자,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글의 소재 아시죠? 자꾸 등장하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그 소재가 되는 것은 키워드가 될까 안 될까? 자, 같이 갑니다. 키워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가치가 없어? 희소 가치가 없잖아. 괜찮으세요? 요거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좀 정리가 됐으면요. 자, 그럼 저하고 전략을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자, 여러분 크게 이제 졸리실만 하잖아요. 지금 벌써 3번째 시간이라서 그죠? 그래서 크게 같이 읽으면서 제가 정리합니다. 자, 1번 갑니다. 시작! 질문을 먼저 읽고 질문의 키워드를 찾는다. 그렇죠? 자, 질문의 키워드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시작! 지문을 대략적으로 읽으면서 질문의 키워드와 연관된 부분이 나오면 자세히 정독 됐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 3번째 마지막 갑니다. 자, 뭐라고요? 정독한 부분을 선택지하고 비교해서 정답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연습할게요. 여러분 지금 풀었던 것 중에서 지금 문제지 가볼게요. 82번에서 85번 보시면요. 안내문 있습니다. information이라고 나와 있는 애 있잖아요. 그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런 거 요새는 참 토익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웹페이지가 캡처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걔도 여러분 딱 생긴 거 보세요. 홈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런 컨택 같은 정보가 있고 about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about에 클릭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요 홈페이지에 업체 측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실 수 있고요. 이 질문 지금 읽어보셨으니까 Harrison Home Furnishings라는 요 회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지어졌고 언제 지어졌고 어떻게 발전했으며 그런 정보를 줬었던 지문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저하고 이제 84번, 85번을 이쁜이 잡으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쁜이 이제 보일 것 같으니까 같이 잡아볼게요. 자, 84번에 보면 에드워드 해리슨이 언제 은퇴했을 것 같아? 자, 같이 잡습니다. 누구 이쁜이? 에드워드 해리슨. 그죠? 그리고 누구까지 같이 잡습니까? 누구요? retire. 좋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5번에 보시면 해리슨 홈 퍼니싱이라는 회사의 계획이 뭐니라고 하는데 어머 너 고유명사 이쁘나 하면서 얘를 잡을 거냐 이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지문 전체가 다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 얘네에 관한 얘기야. 그럼 얘가 이쁜이가 되기보단 누가 이쁜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다? 플랜이 이쁜이가 되겠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가볼까요, 여러분? 플랜 잡았고요. 자, 첫 단락을 봤더니 실제로 해리슨 홈 퍼니싱이라는 이 회사가요. 1958년에 어머 이쁘나 하면서 체크해놔야죠. 그죠? 에드워드 이 해리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업이 됐습니다. 그죠? 처음 지어지게, 그러니까 세워지게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일단 얘가 창립자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도를 미친 듯이 찾죠. 어차피 연도 문제니까.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부분 눈에 띄셔야 되겠죠? 해리슨의 아들인 앤드류가 1985년에 그 비즈니스 뭐 했다고요, 여러분? took over 했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첫 단락에서 에드워드 해리슨 누구였어요? 파운더였죠. 창립자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아들 앤드류가 그 비즈니스를 1985년에 took over 했어. 그러면 에드워드는 여러분 당연히요. 얘가 이제 리타이어 언제 했냐는 게 문제였는데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 당연히 누가 생기게 되냐면 후임자, 후계자가 생기게 되죠. 후임자, 후계자 영어로 뭐라고 하죠? replacement라고 잘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후임자는 당연히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후임자는 그 자리를 당연히 뭐 하게 되어 있어? 차지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take over the position. 요렇게까지 제 표현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에드워드 해리슨이 그럼 언제 retire 했다? 자, 정답 같이 크게 부를게요. 자, 정답 몇 번이요? B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포인트만 빨리빨리 잡고 가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어휘의 확장 잠깐 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앤드류가 그 포지션을 took over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요런 took over 같은 경우는 뭐라고 충분히 토익에서 아주 자주 재표현이 돼서 나올 수가 있냐면 Andrew assumed the position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거 궁금하네? 아니 선생님 가정하다 아닙니까? assume이란 단어 가정하다 왜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assume이란 단어가 가정하다라는 기본 뜻이 있지만 토익에서 사실 어떤 뜻으로 정말 많이 쓰이냐면 책임지다, 떠맡다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럼 assume이란 단어는 어떻게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냐면 토익스럽게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앤드류를 뭐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앤드류를 후임자, 후계자라고 부를 수 있죠. replacement만 있지 않고 successor이라는 단어도 후임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후임자가 있으면 누구도 있어요. 누구도 있어? 전임자가 있네? 전임자 같이 갑니다. 저 전임 누구라고 할까? P로 시작하는 누구? predecessor 이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어휘를 하나를 두고 확장을 잘 해 나가신다면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훨씬 더 쉬우실 거고 기억에 잘 남으실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런 것들이 그럼 뭡니까? 재표현. 여러분 Part 7에서 뭐를 두고 얘기할 수 없냐면 뭐를 떼놓고 얘기할 수 없냐면 재표현을 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럼 재표현은 당연히 뭐하고 관련이 있다? 어휘력이 근간이 돼야 하겠죠. 그래서 어휘력 자체가 재표현과 연결이 된다는 거. 재표현을 잘 아셔야 Part 7을 정말 빨리 준비하실 수 있어요. 독해를 잘 했는데 재표현을 정확히 몰라서 정답이 틀리게 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들이 바로 이런 재표현도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까 플랜 잡았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플랜 85번. 자, 그러면 어디서 동공이 확장이 되냐면 누구 갑니까? Next year. 그죠?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내년도라고 얘기를 하죠. 계획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년도에 이 해리슨 홈 퍼니싱이라는 회사가요. 첫 번째로 외국에서 스토어 브랜치를 두바이에 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뭐라고 재표현될 수 있냐면 new retail branch 열리게 된다. 정답은요. C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B번 expand 보이거든. 그죠? 어머 너니? 이런 생각 들지만 누가 아니에요? 팩토리가 아닙니다. 그죠? A번 마찬가지죠. 누가 아니에요? 창고가 아닙니다. 그죠? D번은 생뚱맞죠? 새로운 제품 라인을 개발한다. 이상하죠? 정답 C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조금 기운 내시면서 연계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계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두 지문이 연결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 게 연계 지문이죠. 그래서 항상 세트당 5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4세트가 나옵니다. 이런 그림이잖아요. 두 지문이 나오죠?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5문제 나오고요. 요게 4세트 나오면서 총 20개의 문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1번에서 200번에 해당하게 되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요 더블 파스지가 되겠죠. 여러분 그 OMR 카드에서 맨 오른쪽 부분 있잖아요. 맨 오른쪽 부분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게 얘입니다. 이게 끝번호예요. 그죠? 본 적 있으세요? 그죠? 못 본 적 있을 수 있어. 그죠? 보는 게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소원은 아니야. 저하고 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찍는 파트는 얘가 시간이 자꾸 밀리다 보니까 얘를 많이 찍고 나오게 되죠. 뭐 사람마다 길이는 다 다르지만 대나무를 어느 정도 세운 적은 있다. 그죠? 내가 뭐 조금 세우는 게 목표긴 하지만 난 이렇게도 세우고 울고 나와봤어. 뭐 이럴 수도 있었고요. 그죠? 어쨌든 요게 DP예요, 여러분. DP. 자, 그러면 DP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는데 DP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 왜 두 지문을 연결시켜 놨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너 왜 연결돼 있니? 굳이 하나씩만 주지. 왜 부담스럽게 같이 붙어 나와? 이런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DP 같은 경우는요. 어떤 문제가 존재해서 얘를 엮어놨냐면 만약에 내가 3번 문제를 풀게 됐어요. 랄랄라 근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서 근거 잘 찾았단 말이죠. 근데 근거의 위치는 맞는데 정답이 도출이 되지 않더라.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불충분한 정보를 밑에 지문에 가셔서 정보를 합쳐서 정답이 도출이 되는 무슨 문제가 존재하냐면 1 플러스 2 문제가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1 플러스 2 문제는 20문제당 가끔 나오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항상 나옵니다. 모든 세트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세트. 그래서 세트당 보통 하나나 2개 정도를 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얘가 항상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5문제를 다 풀었는데 1 플러스 2로 풀린 게 한 개도 없었어. 그죠? 그럼 난 의심해야지. 내가 하나 틀렸구나. 이렇게 의심해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2 문제의 성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특징이 뭔지. 자, 잘 보세요. 빈칸을 같이 채우면서. 자, 일단은 3, 4, 5번 문제 중에 한 문제 내지는 2문제로 출제가 보통 됩니다. 여러분 보통 DP가 배점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긴 한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1 플러스 2 문제는 배점이 정말 꽤 높습니다. 잘 맞추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3, 4, 5번 문제 중에 한 문제 내지는 많으면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뭘로 많이 나오게 되냐면 육하원칙 문제로 나오면서 자, 육하원칙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보기가 짧은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전에 저하고 살펴보셨잖아요. 육하원칙 문제. 자, 그런데 육하원칙 문제로만 나오진 않고요. 추론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괜찮죠? 자, 추론 문제라는 건 이런 애들 들고 있어요. 뭐 most likely, probably, suggest. 뭐 요런 애들을 들고서 나오는 애들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 볼까요? 자, 요건 여러분 지금 푸셨던 거에서 91번에서 95번에 해당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91번에서 95번. 그럼 여러분 자, 95번을 살짝 째려볼게요. 이거 뭐 화면 보셔도 돼요. 자, 봤더니 일단은 너가 보여. 누가 보여요? when이 보입니다. 그죠? 게다가 여러분 몇 번째 문제겠어요? 5번 문제잖아요. 마지막 문제.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most likely 보이죠. 그리고 보기 어때? 짧아. 그럼 얘가 미리 나한테 얘기를 해주죠. 나 무슨 문제야? 나 1 플러스 2 문제니까 나 1 플러스 2 문제로 풀어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먼저 캐치하시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같이 볼 거예요. 자, 요 지문이요. 실제로 보세요. 요거 여러분 항상 두 지문은 연계가 되는데 위에 지문과 밑에 지문이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일단 먼저 보셔야 돼요. 저거 한번 볼까요? 자, 잘 보세요. 일단은 신문학교 나왔습니다. 신문학교에서 지금 뭐 냈어요? 공고 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봤더니 뭐가 나와? course code, course name, fee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럼 당연히 자기네가 제공하는 수업에 대한 정보를 주는 공고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지문의 연관성 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요 학교, 똑같은 학교네. 이 학교가 누구한테 보냈어요? 누구? 캠벨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맨 밑에 내려가서 발신자 좀 보세요. 발신자 에이미인데 에이미가 누구야? student coordinator. 학생 관리자가 캠벨한테 편지 썼다.
맞습니까? 그럼 관계가 보입니다. 자, 어떤 관계 있을 것 같냐면 학교 측에서 예비 학생한테 편지 썼거나 아니면 등록한 학생한테 편지 썼겠구나. 이런 관계를 보시면 훨씬 내용 파악이 빨라지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그냥 두 번째 질문에 실제로 관계를 확실히 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캠벨에게 이렇게 학교 측이 연락을 하면서 야, 너 있잖아. 우리 학교에 이 저널리즘이라는 이 학교에 디스턴스 러닝 프로그램은 거리가 있는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보통 원격 교육이라고 하죠.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온라인 수업에 네가 받아들여진 거 축하한다고 얘기하죠. 그럼 관계 보입니다. 여러분 캠벨은 그럼 누굴 거냐면 얘가 누구예요? 이미 등록한 학생한테 연락을 했구나.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저하고 이제 94번, 95번 이렇게 연습할게요. 여러분 94번은 우리 뭐 연습하라고 나왔냐면 이쁜이 연습하라고 나왔어요. 그죠? 어머 이쁜아. 자, 반갑습니다. 그죠? 크게 대답합니다. 자, 누가 이쁜이죠? enclosed 잡으셨죠? 자, 그러면 동봉된 거 찾으시면 되겠고요. 아까 저하고 이건 미리 봐뒀었어요. 95번 문제 보시면 자, 언제 요 캠벨의 수업이 시작하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날짜 찾겠다라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단락에 어머 역시 너니? 이런 생각 드셔야죠. enclosed 라고 시작을 하면서 네가 찾아볼 수 있는 동봉물이 뭐냐면 요 수업과 관련된 자료다라고 얘기하죠. 자료. 근데 이 자료가 너가 선택한 과목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 자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들이 포함하는 것이 어떤 뭐 활동들이죠. 네가 이제 한 학기 동안에 해야 하는 활동들이라든지 아니면 네가 해야 되는 과제라고 하죠. 근데 그 과제하고 활동들이 마지막 너의 성적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과제하고 활동의 그런 목록 같은 것을 적어 놓은 것을 내가 첨부했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렇다고 하면 정답 나옵니다. 94번에 가셔서요. 여러분 지금 캠퍼스에 가는 길 방향 이상합니다. 그죠? 그럼 B번에 보면 지금 얘는 이미 등록한 학생인데 등록하는 것에 대한 지침사항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번 땡. 자, 그럼 정답 몇 번 가세요? 정답 몇 번이요? C번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격 수업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D번. 선생님의 양력도 뭐니? 그죠? 정답은 C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래 놓고서 조금 더 읽어봤더니 읽었던 그 부분이요. 자, 너의 강사가 뭐에 대한 너의 강사냐면 뉴스 리포팅이라는 과목의 너의 강사가 세뮤얼이라는 사람이 될 거고 뭐 25년 정도의 경력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아니 그런데 내가 필요한 정보는 뭐냐면 요 뉴스 리포팅이라는 그 수업이 언제 시작하는지가 바로 95번 문제 포인트인데 그죠? 아무리 두 번째 지문 뒤져도 없다 이거죠. 그럼 내가 뭐란 얘기예요? 정보가 불충분하니까 1 플러스 2 문제죠. 그럼 어디 갑니까? 그럼 어디 가요? 첫 지문 갑니다. 그래서 뉴스 리포팅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시작한다고요? 4월 8일 날 시작하죠. 그래서 95번 문제 정답은 몇 번 가세요? B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1 플러스 2 문제고요. 1 플러스 2는 항상 모든 세트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정리가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은 정말로 8-7 때문에 점수가 높아지실수록 고민하시는 분들 더더더 많이 생기게 되시니까요. 일단은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독해력과 학습, 그 다음에 심화가 합쳐져야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시험 보셨는데 요거 그 하프 테스트 결과에 따른 반 배중 배정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나갈 때 조금 이따 띄워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제로 여러분 좀 짧고 굵게 준비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해도 오셨을 것 같아요. 저희 해커스 학원은 실제로 광고로 1위가 되진 않았습니다. 정말 진정한 실력으로 1위가 된 학원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혼자서도 공부를 잘 하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시고 정말로 혼자 해야 되니까 학원 도움 없이 열심히 계획 짜셔서 공부하셔도 되고요. 학원의 도움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 해커스 어학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해커스 어학원의 8-7 표의정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